오늘도 전성경 매니저님 그리고 박예솔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주가 박예솔 강사님 마지막 강연이에요. 자주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저번 주 강연 중에 겉면만 코팅된 지혜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신 밖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강연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예솔 씨는 오늘 마지막인데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지혜에서만 육아를 하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마인드 스케치를 함께 하면서 제 삶에도 조금 더 활기차지고 마음의 힘도 생긴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하네요. 강사님은 오늘로 마지막이지만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강연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며 마음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수술이나 치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병에서 나았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감사한 마음은 바로 갖게 되는 게 아닌데요.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박예솔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예솔입니다. 사사건건에서 이야기해주신 감사치유법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앞서 이야기해주신 스탠리 텐 박사나 이전 강의 때 이야기해드렸던 카일 메이나드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요? 한 가지는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경우입니다.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과거의 경험이
마음에 남아서 현재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선천성 사지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았던 카의 메이나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조건을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살면서 큰 도움을 받고 마음에 그 감사가 가득 채워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워낙 마음에 감사가 가득해서 그 힘으로 어려움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씨는 어떠세요? 어려움을 만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감사를 느꼈던 기억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던 때가 많이 있었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감사함을 느꼈던 사람이나 일화를 떠올려 보려고 하면 한참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을 느낀 직후에는 이 은혜 평생 잊지 말아야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누구나 감사함을 느껴볼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살지만 의외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숱하게 받은 감사한 일을 마음에 잘 담아두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가능하면 자신이 약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의 일을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의 순간도 대부분 지워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욕구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났다고 생각해 작은 일 하나에도 따르기 어렵고 감사의 순간을 모두 잊어버리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거나 저런 사람을 나보고 따르라고? 라고 하며 쉽게 타인을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제 친구 중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는 부족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언니에게 너무 고맙다며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언니 돈부터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갚겠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언니 덕분에 드디어 작은 빵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대왕카스테라 아시나요? 네, 알죠. 그 가게였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빵이 나오기가 바쁘게 너무 잘 팔렸습니다. 저도 줄 많이 섰었거든요. 장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매출도 잘 나오자 제 친구가 가게를 하나 더 낼까? 그럼 2배로 돈을 버는 걸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나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서 2호점 하나를 더 내서 2배로 돈을 벌어보려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잠깐 유행하는 음식일 수도 있다고 2호점 오픈하는 건 좀 더 생각해보고 하라고 우선 대출받은 거랑 나한테 빌렸던 돈부터 갚고 지금 하고 있는 가게에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돈 떼먹는데? 내가 더 잘 되면 2배로 갚아준다고 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초를 치는 거야? 라고 버럭 화를 내고는 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부랴부랴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대왕 카스테라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언니 말대로 잠깐 유행하는 식품이어서 2호점까지 오픈하느라 돈도 더 빌리고 사업을 확장했는데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우리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정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언니에게 느낀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사업을 해보며 경험하고 도움을 준 언니의 말을 거부하고 비판한 결과가 망함을 가져와 주었네요. 네, 자신이 돈이 없어서 빌렸을 때의 나의 모습은 떠올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 도움을 받은 기억도 내가 느낀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인 이동욱 씨를 아시나요? 이동욱 씨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을 진단받고 이동욱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우울증까지 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도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그때 정말 사는 게 장난 같고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이게 지경이 되니 앉아있다가 내가 물이 되어서 조용히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을 때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서 이동욱 씨를 보면서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아. 지금 시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들,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용기 내서 보고 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동욱 씨는 수술 받고 나와서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내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나를 생각해주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일어서서 남편 노릇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재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병을 진단받은 지 6년 만에 눈이 실명했지만 이동욱 씨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재즈 가수에도 도전하기도 하고 방송 활동도 계속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삶이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옆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생각하고 또 응원해주는 아내 덕분에 어려움에 계속 빠져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네요. 이동우 씨가 병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또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누구보다 마음만큼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네, 감사는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 악함 등이 배려와 사랑으로 덮여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했을 때 도움을 입었거나 잘못했을 때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잘못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조건들이 충분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이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생각나니까 그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업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한 초반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단칸방에서 아내분과 생활하면서 직원도 쓸 수 없어서 아내분이 밤새 상품을 포장해서 팔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내분의 도움을 받아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장 소리도 듣게 되자 접대를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술집도 많이 가게 되고 자신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아내, 그 아내를 닮은 토끼 같은 아이들이 떠올라서 자신을 유혹하는 상황에 마음이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 옆에서 함께 해준 아내분과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유혹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연결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자기 옆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임을 알기에 자신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아이를 낳아 키우고 부모가 되어 보니 정말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밤에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고 힘들어할 때면 저도 너무 힘들고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게 되고 아이를 위해 저도 희생하고 그 과정을 견디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네, 감사하는 힘이 인생 속의 어려움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네요. 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하고 어려워서 도움받았던 것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고 작은 호의에도 감사해하며 살 수 있지만 교만하고 거만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잊고 지냈던 감사함, 쉽게 지나쳤던 고마운 마음을 다시 더듬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해온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력을 높이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낮추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전성경 매니저님은 언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나요? 네, 저는 강연을 듣다가 내가 언제 감사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을수록 또 약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필리핀으로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 하나 없는 시골에 한 달 정도 살았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음식 하나, 물 한 바가지 하나 막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혹시 호박꽃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먹어봤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호박 잎을 먹지 꽃을 먹진 않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호박꽃으로도 반찬을 해먹고 또 물 한 바가지로 샤워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길가에 핀 호박꽃들과 풀들에게도 감사할 정도였다니까요. 와. 그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런지 오히려 음식을 낭비할 때도 많고 물도 펑펑 틀어놓고 쓰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씨가 필리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경험을 해보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본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저희 남편도 가끔 남자들이 많이 하는 군대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간식 하나 먹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초코파이 하나를 얻게 되면 그 하나에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면서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 초코파이는 있어도 잘 먹지 않는 간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오는 작은 손길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금세 그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감사함을 잊고 나를 높이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내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감사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그 마음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기숙형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못하고 힘든 것도 혼자 속에서만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살았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잘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 자신을 보면 공부도 못하지, 문화 댄스도 못하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한 가지씩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끼이는 친구들이 많으면 괜히 막 소외감 느끼고 혼자 자괴감에 이렇게 빠졌었는데 하루는 제 이런 마음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손가락 5개를 쫙 펼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엄지는 최고를 뜻하고 검지는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중지는 센터의 역할로 제일 길고 약지는 사랑을 의미해서 결혼하면 반지를 끼우고 5번째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지만 약속할 때 사용한다고 이 손가락 5개도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데 너도 너의 역할과 쓰임이 다르다고
네가 생각할 때 지금 뭔가를 잘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빛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괴로워할 필요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면서 학교 생활을 정말 밝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주은 씨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학교 생활도 잘 마치고 이렇게 지금 멋진 모습으로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께서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을 조금만 사고해보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난 사람이고 싶어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에 우리를 높이고 그로 인해 감사함을 느꼈던 기억들도 있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사고하는 것을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감사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 감사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살다가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지만 쉽게 지나치고 잊고 살아간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